안녕하세요. 돌아온 김민재 담당 통기자입니다. 자, 김민재 선수에 대한 관심이 한국에서뿐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매일 엄청납니다. 김민재 선수 기사만 저희가 번역해서 보내드려도 기사를 쓸 게 넘쳐날 그럴 정도인데요. 이런 것까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김민재에 대한 이 낚시 기사를 보시죠. 기사 제목은 나폴리에 대한 오피셜 아주리 중 한 명. 아주리는 이제 이탈리아 대표팀이기도 하지만 나폴리이기도 합니다. 파란색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파란 유니폼도 아주리예요. 아주리 중에 한 명의 모든 걸 바꿔버릴 소식입니다. 굉장히 거창하죠? 그런데 기사가 4개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3단락은 누구나 아는 그 나폴리 현재 상황에 대한 얘기를 그냥 반복하다가 맨 마지막 단락에서야 본론이 나오는데 한국 대표팀의 클린스만이 부임했다는 소식입니다. 그게 다예요. 예. 김민재에 대해서 뭐라도 쥐어짜서 나폴리 소식으로 포장하려고 이런 제목을 쓴 거죠. 이탈리아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이탈리아의 낚시용 기사가 김민재를 활용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만큼 현지에서 얼마나 스타인지, 김민재를 기사 제목에 넣으려고 얼마나 노력 중인지 알 수 있죠. 자, 김민재 이미 나폴리 레전드 아니냐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하는데요. 김민재의 개인콜, 김 이런 개인콜이 생기고 원정 경기장에서도 유행하는 그런 모습, 또 김민재가 누리고 있는 컬트적인 수준의 인기를 감안한다면 이 레전드라는 표현이 불가능한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김민재가 흔히 전망하는 대로 한 시즌 뛰고 나간다면 우리만 그렇게 전망하는 게 아니고 이탈리아 현지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죠. 바이아웃이 있으니까요. 만약에 한 시즌만 뛰고 나간다면 그래도 나폴리에서 레전드급 대우를 받을 수 있을지, 그 한 시즌 동안 김민재는 얼마나 큰 족적을 남기게 될지, 또 이제 김민재는 어떤 존재로 남을지 한번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폴리라는 팀에서 팀을 우승시킨 선수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한번 돌아보죠. 다른 팀들, 유벤투스나 밀란 같은 팀들은 세리에A 우승, 스쿠데토라고 하는데요. 이 스쿠데토를 정말 많이 차지해 봤기 때문에 한 번 우승했을 때 멤버들이 그렇게까지 소중하고 막 영원히 기억에 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폴리는 다르죠. 명문과 명문이 아닌 팀, 그 경계선에 있는 구단입니다. 역대 트로피의 개수가 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역대 우승이 세리에A 2회, 코파 이탈리아 6회, 스페르코파 이탈리아나 2회, 슈퍼컵입니다. 그 다음에 웨파컵, 현재의 유로파리그죠? 이거 1회. 이만큼이에요. 이렇게 11개인데 저 중에서도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리그와 유럽 대항전 아니겠습니까? 각각 2회, 1회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3개를 모두 고 디에고 마라도나 시절에 달성했다는 점에서 왜 이 마라도나라는 선수가 나폴리에서 엄청난 종교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폴리 시민들은 리그 우승과 챔피언스리그 우승 중에서 뭐가 더 좋냐고 하면 리그를 고른다고 하죠. 여긴 여러 이유가 있는데 한때 리버풀처럼 리그 우승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 오랫동안 축적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리버풀은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간간히 하지만 리그 우승을 더욱더 오래 못했으니까. 또 지역 감정과 라이벌 의식 때문도 있습니다. 가장 미워 죽겠는 팀이 유벤투스인데 이 정말 원수처럼 생각하는 유벤투스를 비롯한 북부 팀들, 또한 남부의 패자를 자처했던 로마시의 AS 로마와 라치오라는 두 팀, 이런 팀들이 자꾸 세리에 우승을 하는 동안 나폴리는 못했잖아요. 이들을 내 발 아래 두는 게 유럽에서 별로 밉지 않은 팀들을 꺾는 것보다 더욱 짜릿한 거죠. 더 중요하고요. 이 점에서 본다면 팀을 우승시키지 못하고 오랫동안 헌신한 센터백과 그리고 우승시킨 센터백의 차이는 나폴리 시민들에게 그 의미가 엄청나게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민재는 크바라치엘리와 더불어서 나폴리에 오자마자 팀을 정말 크게 변화시켰죠. 나폴리는 현재 그냥 1위도 아니고 가장 폭발적인 기세의 1위입니다. 역대급 1위예요. 21승 2무 1패로 승점 65점인데요. 요 추이를 리그 마지막까지 이어간다면 시즌 종료 시 예상 승점이 102.92점, 그러니까 102분의 103에 가깝죠? 103점 수준입니다. 역대 최고 승점 우승이 유벤투스의 13-14 시즌에 102점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현재 나폴리의 기세, 역대급이란 게 확인이 됐죠? 참고로 당시 최고 승점 당시 유벤투스는 시즌 33승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나폴리도 33승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페이스, 이탈리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압도적인 페이스, 그것을 이제 김민재와 동료들이 이끌고 있다는 면에서 고평가받을 자격이 충분한 거죠. 그 중에서도 김민재의 특별한 인기, 자 33년 만에 우승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이번 시즌 주전 선수들은 하나같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설레발이 시작됐어요. 나폴리 한 골목에는 이처럼 나폴리 주전 선수 11명과 스팔리티 감독의 등신대가 세워져 있어서 이미 시민들이 기념사진 찍으러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포메이션에 따라서 딱 앞에 50명부터 쫙 늘어놓은 걸 볼 수 있죠. 구석에서 스팔리티 감독이 지시를 하고 있고요.
자, 같은 성적을 내는 주전 선수 중에서도 유독 사랑받는 존재 그런 캐릭터가 있기 마련인데 김민재가 바로 그렇습니다. 뭐 처음부터 그랬어요. 봉동 자이언트 베이비 그 전북현대 시절부터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도 역시나 김민재는 역대 전북의 어느 센터백과 비교해도 가장 인기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또 이제 바로 1년 전 페네르바체, 터키, 튀르키예에서도 개인적인 인기가 정말 굉장했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튀르키예 사람들이 김민재 소셜미디어에 와서 댓글을 엄청나게 달고요. 또 튀르키예 매체들, 언론 매체들이 뭐 김민재의 매경기 활약상에 대한 기사를 계속 씁니다. 맨날 써요, 맨날. 마치 그 우리 터키 리그가 배출한 선수, 우리 튀르키예를 제2의 고향으로 삼는 선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계속 씁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 이름을 그 구글 같은 데 검색해 보면 튀르키예발 기사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걸 속가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자,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 튀르키예에서 김민재 선수가 딱히 사랑받을 말이나 행동으로 뭐 좀 잔망스러운 짓을 하진 않았거든요. 김민재의 축구 스타일 자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축구 스타일 자체가 팬들을 끌어모으고 사랑받기에 굉장히 적합합니다. 하드 캐리한다는 느낌을 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엄청 잘하고 캐리해준다는 느낌을 공격수나 미드필드가 주는 거는 비교적 쉬워요. 하지만 센터백이 주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심지어 선방이 눈에 보이는 골키퍼에 비해서도 센터백이 제일 어렵죠. 풀백은 화려한 오버래핑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돋보이지 않는 포지션이거든요. 그런데 김민재는 팀 내 비중이 얼마나 큰지 한눈에 보이는 굉장히 화려한 종류의 센터백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김민재 개인 콜도 생긴 거겠죠? 김이 경기 중 얼마나 자주 관여하는지 우리는 알아본다라는 듯한 뉘앙스로 김민재가 공 잡으면 김김김김, 김민재가 수비하면 김김김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민재가 남들보다 더 특별한 인기를 누리고 더 사랑받을 그럴 자격이 충분한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나폴리에서 김민재에 앞서서 남다른 컬트적인 인기가 있었던 선수 드리스 메르턴스가 있습니다. 벨기에 대표였고 굉장히 단신이 있지만 공을 잘 차는 그런 선수죠. 같은 시기 나폴리 스타였던 유스 출신이자 이탈리아 대표인 로렌조 인시니에보다도 메르턴스가 아마 더욱 사랑받았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둘이 비슷한 시기였고 팀 내 비중이 비슷했지만 제 체감으로는 우리 팀 토박이인 애보다도 이제 메르턴스를 더 좋아했다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메르턴스는 나폴리에서 무려 9년 뛰었고요. 구단 통산 최다골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또 나폴리에서 나온 아들에게 나폴리식 이름을 붙여줬어요. 아마 치로였을 거예요. 또 사회 공헌 활동도 자주 하면서 이 나폴리라는 도시에 대한 애정을 계속 보여줬던 이 선수는 진짜로 나폴리를 제2의 고향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선수입니다. 근데 김민재가 특별한 인기를 쌓아가는 속도는 메르턴스와 달라요. 좀 더 훨씬 빠르다는 느낌을 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얘기를 좀 돌려서 김민재가 현재 전망처럼 이번 시즌만 치르고 나폴리를 떠나게 된다면 역대 나폴리 센터백 중에서 몇 위 정도가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나폴리에 위대했던 센터백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제가 많이 찾아봤어요. 구단 역대 레전드 순위, 구단 역대 베스트 11 같은 걸 다양한 매체에서 총 9개 모아서 조합해봤습니다. 그중에는 언론 매체 있었고요. 팬들이 모여 만든 일종의 칼럼 사이트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걸어둔 센터백이 총 4명 정도로 추려집니다. 그 중에서도 역대 레전드는 한 2명으로 압축이 되고 이들을 추격하는 2진 정도 된 선수가 1명, 3진 정도 된 선수가 1명 이렇게 총 4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레전드 센터백 중에 1위 모레노 페라리오, 나폴리 통산 396경기로 나폴리 통산 최다 출전 6위, 센터백 중에선 1위인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1977년에 생애 두 번째 팀이었던 나폴리에 입단했고 11년이나 한결같이 활약한 굉장히 듬직했던 센터백이었습니다. 그 오랜 공헌의 보람이 말년에 왔습니다. 나폴리 생활 말년에 동료로 디에고 마라도나를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서 86-87 시즌 마침내 세리에아와 코파 이탈리아 더블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레전드입니다. 자, 87년도 당시 나폴리 사람들에게는 이 소중한 우승팀 멤버들 가운데서도 우리 팀에 정말 오래 헌신해준 이 선수, 이 페라리오가 정말 애정이 갔겠죠. 수비수로서 종합적인 능력이 다 좋았고요. 두루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당시 이탈리아 축구는 선수를 여기저기 배치하면서 승부수를 던지는 경향이 강했어요. 이를테면 뭐 미드필더에 갑자기 수비수를 올렸으면서 상대방의 어떤 중요한 선수를 원포인트로 막는다거나 이런 승부수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라리오가 얼마나 멀티플레이어였는지 아니면 당시 감독들이 페라리오를 여기저기 그냥 쓴 건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최소한 클래스가 높았으니까 그런 전술을 소화할 수 있었던 그런 얘기 되겠죠. 자, 그리고 레전드 센터백 중에서 공동 1위라고 할 수 있는 또 한 명의 역대급 선수 치로 페라라. 자, 페라라는 나폴리 통산 322경기, 최다 출장 8위, 센터백 중에서는 페라리오에 이어 2위입니다. 치로라는 이름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폴리 사람들만 쓰는 지역 특유의 이름이에요. 이탈리아 어디서든 치로를 만나면
나폴리 출신? 아니면 최소한 뭐 자네 할아버지 나폴리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자, 토박이 유스 출신인 이 페라라는 84년도에 프로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스쿠데토를 차지한 시즌의 나이가 고작 이제 20살, 21살 때였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폴리 사람들에게 87년도 우승 당시 중앙 수비는 팀에 헌신해온 베테랑 센터백 페라리오, 갓 떠오르는 새로운 레전드 페라라, 이 두 명이 크로스하면서 호흡을 맞춰서 만들어낸 그런 구단 역대급 수비진이었던 거죠. 페라라는 나폴리에서 이 우승과 이어진 이제 89-90 시즌 우승까지 연달아 차지했고요. 이걸 비롯해서 나폴리에서 10년 뛰고 그리고 유벤투스로 이적을 합니다. 그래서 유벤투스에서 11년을 더 뛰었어요. 그리고 나서 2005년에 은퇴했기 때문에 저 같은 아재 축구 팬들은 2000년대 초에 페라라가 뛰는 경기 중계를 많이 봤습니다. 예. 그땐 이제 유벤투스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죠. 그 뒤에 유벤투스 감독도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나폴리맨보단 유벤투스맨의 이미지가 강하긴 합니다. 당시에 이제 말년의 페라라는 몬테로, 튀랑, 짬브로타와 포백을 이루던 유벤투스의 이제 주전 수비수였고요. 굉장히 강인한 수비 능력이 돋보이는 전문 센터백이었습니다. 자, 김민재가 아무리 잘해도 이 둘의 아성은 넘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단 한 시즌 활약만으로 이제 우승해봤지, 그 소년수가 길지, 존경받지 이런 선수를 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역대 3위, 나폴리 역대 3위 센터백부터는 좀 애매합니다. 자, 마라도나 시절을 상징하는 두 레전드 외에는 확실한 어떤 역대급이 없다고 할까요? 그래서 센터백 3위와 4위로 보통 거론된 선수가 요 선수들입니다. 먼저 이제 역대 센터백 레전드 이진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 칼리드 쿨리발리. 자, 317경기로 구단 역대 출장 9위, 센터백 중에서 3위입니다. 2014년부터 작년 이제 김민재와 바통 터치를 하기까지 8년 동안 근속을 했죠. 해당 기간 트로피는 코파 이탈리아 하나, 또 스페르코파 하나, 총 합쳐서 2개밖에 없지만 압도적인 기량, 또 사리볼의 핵심 멤버였다는 점, 또 자이든 타이든 해외 빅클럽의 러브콜을 많이 거절하면서 충성심을 보여줬다는 면 등이 높이 평가받는 그런 선수죠. 쿨리발리가 나폴리에서 뛴 초창기 2014년, 2015년 이 즈음이 제 개인적으로도 이탈리아 축구를 열심히 보던 시기라서 잘 기억나는데 임팩트가 정말 굉장했습니다. 잘 될 때 쿨리발리는 지금 첼시의 그 별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 선수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거의 몸싸움을 안 하는 듯 우아한 수비에 이제 빌드업 능력을 겸비한 그런 선수였습니다. 또 이제 구단의 굉장히 멋진 경기력을 상징하는 시기인 사리볼의 핵심이기도 했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사리볼 자체가 이제 스팔레티볼의 김민재에 비해서 사리볼의 쿨리발리는 좀 예전 얘기? 경기력은 좋았지만 우승은 못했잖아 정도로 좀 내려가긴 했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멋있었어요. 자, 이제 이탈리아 팬 칼럼 사이트지만 가디언의 자매 사이트로 인정받으면서 굉장히 양질의 칼럼을 싣곤 하는 젠틀맨 울트라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팬이 모인 데가 아니고 이제 마니아 칼럼 사이트로서 상당히 좀 양질인 그런 곳인데 여기에서 꼽은 나폴리 역대 베스트에서는 센터백을 한 명만 꼽으면서 앞서 나온 두 명이 아니고 쿨리발리 한 명만 올렸을 정도입니다. 약간 좀 기존 매체들과 다르게 가고 싶어서 올린 좀 홍대픽 같은 느낌도 있지만 아무튼 이 칼럼이 나온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쿨리발리가 그 정도로 역대 1위를 논할 정도로 사랑받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폴리 역대 베스트 센터백 한 3진 정도, 역대 4위 정도에 들 수 있는 턱걸이하는 선수 파올로 칸나바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칸나바로는 이제 더 유명한 형인 파비오 칸나바로의 동생이죠. 둘 다 나폴리 토박이에요. 나폴리 유스 출신입니다. 이제 파비오 칸나바로가 나폴리라는 이미지는 거의 없지만 유스 출신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당시에는 굉장히 돈이 많은 팀이었던 파르마로 차례로 이적을 합니다. 그래서 형처럼 나폴리와 연이 끊기는 줄 알았는데 현재의 아우렐리오 디 라우렌티스 회장이 2004년 팀을 인수해가지고 승격을 막 시키는데 2부 리그 시절에 1부에서 잘 뛰고 있던 이 파올로 칸나바로를 데려옵니다. 칸나바로는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면서 팀의 어떤 구심점으로 삼기 위한 굉장히 야심찬 영입이었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단 1년 만에 팀의 승격에 기여를 했고요. 세리아에서 6년 반을 더 뛰면서 나폴리 헌신을 했습니다. 절대적인 실력이 리그 탑급이었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근속연수, 또 팀의 어떤 부활 과정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애정을 많이 받는 선수입니다. 역대 출장이 10위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278경기나 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존의 나폴리 센터백 1위부터 4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김민재가 요즘 듣는 말이 뭡니까? 쿨리발리를 넘어섰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실력으로 넘어섰다, 활약상으로 넘어섰다지 뭐 역대 누적 기여도로 넘어섰다는 건 아니지만 누적 점수제로는 쿨리발리의 8년 공헌과 김민재의 1년 공헌 비교가 안 되지만 이제 임팩트도 중요하거든요. 쿨리발리가 결국 가져다주지 못했던 그 우승컵이 목전에 있다는 점 때문에
벌써 쿨리바리를 넘어섰다, 쿨리바리를 잊게 만들었다라는 얘기 나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한데 단 1년으로 몇 등인지 말할 수는 없지만 쿨리바리와 이미 비견된다? 저는 이제 훗날 칸나바로보다는 훨씬 자주 거론된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좀 가져보고요. 뭐 1년 근속으로도 큰 이펙트를 남긴다면 레전드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현재 이제 김민재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상, 현재 이미지상 가장 비슷한 케이스, 기대할 만한 케이스라면 밀란의 이브라이모비치가 한동안 갖고 있었던 거랑 비슷한데요. 이브라이모비치가 2011-12 시즌 딱 1년 밀란에서 뛰고 우승을 시키고 바로 해외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 밀란이 10년 동안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밀란 팬들은 뭐 한 7, 8년 동안 계속 이브라이모비치를 그리워했어요. 이 선수는 오히려 유벤투스와 인테르에서 더 오래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벤투스와 인테르 팬들은 이브라이모비치를 별로 그리워하지 않는 반면에 밀란 팬들은 정말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상징적인 인물, 우승을 상징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이제 밀란으로 돌아와서 다 늙은 나이에 다시 한번 밀란의 10년 만에 우승을 이제 돕는 그런 아주 감동적인 드라마를 쓰게 되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브라이모비치는 현재 밀란의 온라인 공식 명예의 전당에 등재돼 있습니다. 이 명예의 전당에는 뭐 근속 기간이 이브라이모비치보다 더 짧은 선수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간만으로 근속 연수와 누적 활약상만으로 이제 레전드 여부를 논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나폴리 이번 시즌 끝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나폴리가 챔피언스리그에서 4강 이상 올라가고 혹여나 뭐 결승을 간다면 그럴 가능성이 없진 않죠. 현재 경기력으로는 나폴리가 어느 팀에도 밀리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이 팀 역사상 유럽 대항전 역대 최고 성적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시즌 멤버 중에서 최고 공헌으로 인정받은 선수는 제 생각에는 이제 공격의 오시멘과 크브라치엘리아, 수비의 김민재, 그리고 이탈리안이면서 헌신의 상징인 디로렌조, 이 4명 정도가 가장 사랑받을 거라고 봐요. 김민재는 그 베스트 4 안에 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폴리 역사에 남을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시즌 마무리가 3달 정도 남았는데요. 그리고 5-6달 있으면 이제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그런 이적 시장이 열린 뒤니까 김민재가 다른 팀으로 이미 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김민재 인스타에 당시 소속팀 페네르바체 팬들, 나폴리 팬들이 막 모여서 야, 우리 선수야, 이탈리아로 돌아와, 이러는 거를 보게 되지 않을까,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볼 수 있겠고, 이게 결코 망상이 아니라는 점, 저의 몽상이 아니라는 점, 충분히 있을 만한 일이라는 게 김민재의 굉장한 부분이죠. 자, 오늘은 김민재가 나폴리 레전드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봤는데, 실없는 얘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폴리 역대 센터백 레전드들을 소개해드리고 나폴리라는 구단의 역사도 간단하게 얘기해보는 그런 점에 좀 힘을 줘봤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많은 축구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